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23년 경찰 채용 1차 시험 대비로 그 찍기 특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이제 좀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 자, 형법, 헌법 두 개 다 할 거고요. 제 근황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지난주로 그 2차, 1차 대비 동영이 다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최기판도 끝났고요. 백설기 학설 특강도 끝났고요. 이제 그거 다 이제 강의 들으셨죠? 그거 듣고 나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1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월 달에 제가 신림동 경찰 간부 형법 강의를 해요. 4월 달에 간부 강의하고 그다음 5월 달부터 이제 여기 그 헌법 심화가 시작됩니다. 헌법 심화가 시작되고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형사법 심화가 시작이 돼요. 이번 심화 같은 경우는 그 기본서 심화하고 기출 문제하고 이제 오전 오후 동시에 같이 할 거예요. 나중에 공지사항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 제가 지금 형사소송법 그 수사증거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수사 증거 교재가 한 5월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때 이제 아마 그것도 칼라로 나올 거예요. 형법, 헌법처럼 똑같이 수사 증거 책도 칼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좋은 책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 칼라로 빨간색, 파란색, 비교는 초록색 이렇게 교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일단 그는 이제 그 내년 올해 2차 시험 보는 학생들 대상이고요. 일단 오늘 찍기 특강이니까 일단 이번 1차에 꼭 합격하셔야죠. 1차 합격을 위해서 그 중요한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3교시로 진행할 거고요. 1교시, 2교시는 형법으로 할 거고요. 3교시 헌법합니다. 그리고 1교시당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할 거고요. 쉬는 시간도 10분씩 드릴 겁니다. 중간에 한 50분 강의 듣고 10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뭐 물 좀 마시고 한 1, 2분 쉬었다가 학생들 질문하시는 거 답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3교시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강의는 유튜브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1차 시험 보는 날 전까지 계속 이제 올려둘 거니까 그때 계속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백설기 학설 특강도 조금 요약을 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힘들어서 못했어요. 못했고 그 최신 판례하고 최신 기출 중에서 중요한 거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만 이제 제가 업로드를 이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차 경찰 시험 대비 형법, 헌법 찍기 특강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그 네이버 카페 김원욱 경찰학교 이쪽에 이제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드릴 거고요. 단체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라던가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여기서 자기가 이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 간의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로 오시고 학생들 간에 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단체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다 김원욱 경찰학교예요. 자, 백설기 학설 특강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학설 특강은 매 이번 시험에도 한 서너 문제가 시험에 난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아직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설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착오하고 범죄 체계론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착오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단계 착오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광의의 사실의 착오, 이게 김밥 천고표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전된 사실의 착오, 그래서 불합리수 있죠? 위험성 이론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 위협성 단계 착오에서는 오상방위, 우연방위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오상방위 학설 5개, 우연방위 학설 3개 꼭 정리하시고, 책임 단계 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금지 착오랑 반전된 금지 착오가 있죠? 그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꼭 나와요. 그다음 범죄 체계론에서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그죠? 소극적 선율권 표시 이론. 그리고 이제 고전압파, 신고전압파, 목적적, 하별대 범죄 체계, 그거 딱 정리하셔야 되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원자행위라던가 이런 것들 몇 개가 있죠. 이렇게 그 총론의 학설은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면은 한 10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여기 100문제 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아직 안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채용 형법 체계판이 있죠. 그래서 최신 판례는 이제 3개년치를 넣었고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최신 기출은 이제 작년 2022년도 1개년치를 다 넣었어요.
형법.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판례 그 위헌 결정 받은 거 중요한 거 3개년 넣고, 그다음 기출 문제 작년 1년 동안 그 새로운 기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넣었습니다.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백설기하고 최기판 두 권 이제 본 학생들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찌기특강 다뤄드릴 테니까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래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기판에 있던 최신 판례, 1개년 최신 판례 중에서 주요 시문들, 그리고 예전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시문들 다 모아서 찌기특강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총론. 자, 유권의 이라는 거 명확하지 못하다고 봤죠? 유권에서 변협 지 마음대로 소화하겠다 이겁니다. 명확하지 못하다 봤고요. 그 다음에 초, 중등 교원들 정당 가입은 명확한데 그 밖에 정치단체 명확하지 못하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창호법 위헌 나왔죠? 요거 이제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위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자, 명확성 원칙을 물으면 명확하다. 그리고 소업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도 아니다. 과거에 있던 전력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 아니다. 그럼 왜 위헌이죠?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됐어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위헌은 위헌인데 이런 거 위반이 아니고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자, 예비군 소집통지서 판례가 나왔죠? 유형열차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수령 의무, 전달 의무 명확하냐? 둘 다 명확한 표현들. 근데 기존에 있던 판례 있잖아요. 수령 의무를 전달 의무에 포함시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유체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유형 결정 나온 거는 그 전달 의무에 관해서 형사 처벌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태료 정도 부담해도 괜찮은데 그 집배원이 부담할 임무를, 국가 부담할 임무를 가족한테도 넘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으로 전달 의무 처벌에 위헌받았어요. 자, 이제 기타 판례들 이제 지원법 존지 좀 볼게요. 자, 법원 재판에 헌재 판례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문신 시설은 비의료인이 하는 건 금지하고 의료인이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시험 출제됐었죠, 이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대 내에서 자발적 의사인 학문 선교를 군형법 처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업으로 바뀌었죠.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추행이 아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건. 자, 또 하나 이제 주택법의 사업 주체가 되려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주체가 되죠. 아직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체가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개 기출됐어요, 이미. 이것도 기출됐고요.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기출됐죠, 이미. 자, 다음. 자, 액체와 향료를 섞은 전자장치라는 게 전자담배죠.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죠. 자, 최근에 나온 판례 이게 있어요. 이 담배 제조를 할 때 그 손님으로 하여금 손님이 이제 원재료를 제공하면 손님이 담배를 제조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이 제조한 거지 피고인이 제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이란 말이 나오면 피고인 담배 제조로 벌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최신 판례고요. 자,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죠. 그 모바일 게임을 PC방에서 제공하고 유료로 돈을 받았는데 원래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을 매길 때 어떤 등급이 있었는데 그걸 PC방에다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했던 것을 거기다 쓰지 않고 다른 데 쓴 거죠. 다른 데 쓴 거로 처벌하겠다 봤습니다. PC방 넣으면 처벌된다요. 처벌된다. 자, 또 하나. 자, 게임물을 비정상적 이용하면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게임 제공자 내부에서 권한을 받은 직원이에요. 직원이 시험 테스트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내부적 권한 받았기 때문에 비정상적 이용이 아니다 봤죠. 내부란 말 세모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음. 자,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한해서 유출이 금지가 되고 뭐 기자들이 오면 사본 같은 거 줄 수 있잖아요. 기자한테. 그래서 사본 제출은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원본 유출만 금지가 되고요. 사본은 유출해도 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최근 판례죠. 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면 누설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개인정보를 고소 고발장에다 써가지고 경찰한테 제출한 거예요. 경찰한테 고소하려고. 자, 경찰한테 고소할 때 제출해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설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경찰에게 제출해도 처벌된다는 거. 자, 또 하나. 자, 닭을 냉동된 제품을 냉장 제품에 통일시키면 이거 허위 표시로 처벌해야겠죠? 허위 표시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원래 이제 마약을 줄 때 환자들이 고통스러울 때 너만 써야 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마약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가 이제 아픈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마약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거는 허용되는 취급이 아니죠. 아니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폐차 사실 증명서는 차를 폐기했다는 증명서예요. 폐차된 차를 내가 인수했다는 증명서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폐차 인수 넣으면 XX 인수. 폐차된 걸 증명하는 거랑 폐차된 차를 인수했다는 증명이랑 다른 증명이잖아요.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유체석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 접속도 처벌하겠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자, 다음.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왔던 판례죠. 자, 원래 이제 55조 법률상 감경을 보게 되면은 그 형벌을 가중할 때에는 하한을 가중하지 않고 상한만 가중하죠. 네, 가중할 때는 상한만 가중합니다. 장기다액.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 형법 각칙에 예외가 있는데 상습범에 한해서 형기.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둘 다 가중해요. 상습범만.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상 감경할 때는 형기나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가 장기, 단기, 다액, 소액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둘 다 감경하는 거예요. 감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절반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장기만 감경한다. 단기만 감경한다. 틀린 말이죠. 그 절반까지만 되니까 절반보다 더 많이 감경할 수 있다도 틀린 말이죠. 두 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표법 위반해서 이제 허락 없이 수건에다 남의 상표 찍어서 팔았는데 돈 받고 파나 공짜로 주나 상표법 위반에는 변함이 없죠. 다 상표법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은 그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누가 이제 그 영상 정보 CCTV를 훼손한단 말이에요. 훼손하는 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훼손 당하게 그냥 놔둔 사람을 처벌한단 말이에요. 놔둔 사람 처벌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어린이집 운영자가 자기가 직접 훼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훼손 당한 자를 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훼손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훼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다고 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시간의 판례가 나왔고요. 자, 요 전압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논점이 4개가 있는 판결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국법에서 처벌하던 행위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법이 개정되면서 신법에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되면서 면소 판결해야 되죠. 면소 판결. 자, 근데 이제 1조 2항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법을 적용하던 예외가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2개가 뭡니까? 첫째는 경과 규정. 국법대로 해라. 경과 규정.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관계 변경일 때 국법 적용에 썼죠. 2가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압판결이 나오면서 그 사실관계 변경을 폐지했죠. 폐지했습니다.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관계 변경이건 법적 견해 변경이건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1조 2항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제는 법률이 변경되면 무조건 면소 판결입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직도 예외가 있습니다. 경과 규정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변경은 폐지가 됐지만 경과 규정이 있을 땐 예외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이 있을 때는 여전히 국법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그럼 경과 규정이 아닌 나머지는 이제 법률에 변경되면 신법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법 법률의 변경은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명령이나 규칙 같은 광의의 법률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논점. 자, 광의의 법률 변경이라는 점. 자, 세 번째. 지금 여기서 이제 A라는 법이 A 다시 신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A라는 법 말고 다른 법률이 바뀌었어요.
B라는 단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른 법률이 바뀌었을 때에도 법률 변경으로 볼 것이냐? 판례 나눠서 봤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처벌되는 A법과 관계가 있다면 법률 변경이 맞지만 관계가 없는 법률 변경이라면 법률 변경이 아니라고 보겠다. 그래서 다른 법률 변경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논점. 그다음 네 번째. 저기서 이제 법률의 변경이 되려면 한국법만 말하는 거죠. 임의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은 제외되는 겁니다. 법률 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논점이에요. 자,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자, 법률이 변경된다고 항상 신법 아니죠. 경과 우정 예외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법률의 변경은 법률만을 말하냐? 아니죠. 명령 규칙을 포함한 광의의 법률 변경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다른 법률이 변경되면 법률의 변경이냐? 관계가 있으면 법률 변경이고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법률의 변경은 한국법만을 말하는 거고 한시법은 제외되는 겁니다. 논점 네 가지죠.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저의 범위의 공동점번 되려면 수인이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공통된 의무가 없었다면은 피고인과 갑이 부작했더라도 공동점번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다음 판례.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죠. 그 회원 약국들을 위한 공동의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서 호객행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행위를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인식에 떠볼 여지가 많다.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판례죠.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출제가 된 판례고요. 자, 다음 과실범. 자, 자동차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어요. 보행자보다 더 먼저 진입했습니다. 자, 먼저 진입했다고 그래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먼저 진입했더라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봤죠. 있다. 그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습니까? 신호기 설치가 없어도 똑같이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 들어왔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팍 쓰니까 그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단 말이야.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했다. 이겁니다. 자, 포인트. 먼저 진입했어도 주의할 의무가 있고 신호기 설치가 없어도 주의해야 된다.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 인정되니까 과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골프장에서 이제 경기 보조원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 개인 골프란 말이에요. 개인 골프는 이제 경기를 보조하는 사람인데 경기를 보조하는 사람도 골프 치는 사람들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골프 맞았단 말이에요. 맞았을 때 그 캐디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자, 경기 보조원 책임지는 겁니다. 사고 나면. 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 승낙이 있어도 보호하려고 한 거니까 정당히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한번. 자,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위법이겠죠. 위법. 근데 평가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에도 법원의 촉탁을 받은 경우는 이제 무죄로 봅니다. 정당히 무죄로 봐요. 그래서 평가업자 아닌 자가 나오면 원래 위법인데 법원 촉탁이란 말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촉탁받으면 무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금지하는 체벌 위협한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확 뛰어들었어요. 뭔가 죄가 될 법하죠. 근데 이제 노조원들한테 중식,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중식, 간담회 참석을 독려한 방송에 있다면 밥 먹자고 광고 가지고 위협하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위협성이 조각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중식, 세모, 그죠? 중식. 밥 먹자는 건 무죄라는 거. 자, 또 하나. 자, 사망 진단서는 이제 의사가 발급해 줘야 돼요. 진단서니까. 간호사가 발급해 줬죠. 이건 이제 위법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무면허 의뢰인 같아서 위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 자, 쟁의 기간 중에 그 사용자가 함부로 협상을 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근로자 종업원들이 있을 때 이제 성실하게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자, 그럼 이제 채용한 사람이 있고 채용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되고 채용하고 그럼 뭐가 돼요? 대항범이죠. 대항범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게는 총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만 처벌하고요. 얘들은 공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채용되는 관계는 대항범이다. 대항범이라서 총칙성 공범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채용된 사람들은 무죄라고 해야지 총칙상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럼 틀말 되는 거예요. 틀말 됩니다. 자, 채용 나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대항범이라 총칙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판례도 이제 전압 판결이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것도. 자, 공중송신권 침해가 있는데 이제 정범이 사이트에다가 어떤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 시켰어요. 자, 시키면 이제 상대방 사람들이 실제로 다운을 받아야만 기소가 되는 거냐? 아니죠. 실제 다운 받건 말건 상관없이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그 자체로 기소가 돼요. 그 자체로 다운받지 않았어도 다운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소가 돼요.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그럼 기소가 됨과 동시에 종료되는 즉시 범위냐? 아니죠. 이걸 이제 삭제하지 않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기소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범. 자, 즉시 범위 아니고 계속범. 자, 따라서 계속되는 범죄니까 거기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둔 것을 이제 방조가 된다 본 거죠. 방조가 된다 봤고, 다만 이제 링크 걸었다고 다 방조냐? 그건 아니고, 만약 몰랐다면은 방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이트에 정범이 업로드를 하였다. 기소가 된다. 그럼 즉시 종료되는 거냐? 아니다. 계속되고 있다. 즉시 범위라면 방조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범위이기 때문에 의리 방조가 성립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방조로 이제 어떤 행위를 도와줬는데 링크를 걸어둔 것 자체가 방조 행위가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몰라도 방조가 되는 거냐? 아니다. 링크를 걸었더라도 이게 공중 송신권 침해가 되는 걸 몰랐다면 방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점은 4개가 됩니다. 첫째, 업로드 즉시 기소가 된다. 두 번째, 즉시 범위 아니고 계속 범위다. 그래서 방조가 나올 수 있고 링크는 방조 행위가 맞다. 네 번째, 인식을 못했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네. 자, 4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장 생산 라인 점거 판례가 나왔죠. 또 방조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공장 그 마당이 있고 공장 기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법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가별한 사람이 농성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요 전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공문을 전달해 줬고 들어가서 독려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불법 농성을 도와준 행위는 몇 개? 이거 하나죠. 농성 들어간 거 하나고 나머지 공문 전달하고 불법 집회 이런 것은 방조가 아니라 봤죠. 농성지에 들어간 것만 방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토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독려한 게 방조고 전문 앞 집회라던가 공문 전달 갖고는 방조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구분해 줘야 됩니다. 3개. 현장에 들어간 것만 방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저것도 중요한 판례죠. 자, 정범이 이제 뭔가 범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조범이 이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방조가 될 것이냐 문제가 됐어요. 그럼 정범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뭐 사기를 치는지 뭐 절도를 하는지 정확히는 알 필요가 없고 뭔가 이제 정범이 불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도와주면 방조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 인식이 필요하냐 그러면 틀린 말이고 불법한 행위를 인식해야 되느냐 맞는 말입니다.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죠. 최신 판례 최신 기준입니다. 자, 다음. 자, 상표법 위반인데 자, 상표가 하나의 상표예요. 하나의 상표. 뭐 페라가모라는 하나의 상표입니다. 자,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이렇게 가방, 지갑, 뭐 구두 3개 그 물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표가 하나면 죄가 하나냐? 아니에요. 상표가 하나라도 요 가방, 지갑, 구두 등록된 물건이 3개면은 죄가 따로따로 3개 될 수 있어요. 3개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도 죄가 3개 되는 거예요. 3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2만 개, 3만 개, 4만 개 했으면 각각 이제 하나하나마다 요거 포괄일제, 포괄일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제. 그 다음에 이제 상표가 하나라도 물품이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면 이 3개의 관계는 수개 등록상표니까 죄가 여러 개가 됩니다. 자, 죄가 여러 개가 되면은 원칙은 실체경합법. 근데 이제 실체경합법은 제가 여러 개, 행위도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에
하나의 유사상표 행위다. 행위가 하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죄는 여러 개인데 행위가 하나다 말이 나오면 이제 상상적 경합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상표가 하나라도 등록된 게 3개면 죄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근데 각각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죄고 요 수개 관계에는 실경이 된다. 근데 행위가 하나란 말이 나오면 상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요. 자, 다음. 자, 이것도 이제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자, 이제 단순 성매매 제공 행위는 한 번, 2번, 3번 하면 3개, 제가 3개고 행위가 3개니까 실제 경합범. 실제 경합범. 근데 만약 영업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으로 한다. 영업범이죠? 그럼 영업으로 한다 말이 나오면 다 합쳐서 포괄일죄가 인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면 포괄일죄, 단순이면 실제 경합범 구별해야 돼요. 자, 영업인지 단순인지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번에 최근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선거범죄하고 다른 범죄가 경합범일 때에는 원래 동시적 경합범일 때 판결문에 하나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선거범죄는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 당선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범죄는 벌금 80만 원짜리고 다른 범죄는 벌금 50만 원짜리면 이걸 더해서 판결문 하나 나오게 되면 13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선거범죄가 100만 원 이하인데 당선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선거범죄하고 다른 범죄가 실경일 때에는 분리해서 요것대로 80만 원 선고하고 요것대로 50만 원 선고 따로따로 합니다. 경합범은 원래 하나로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범죄 다른 범죄는 경합범일 때 분리 선고한단 말이에요. 분리 선고. 자, 이렇게 분리 선고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범죄랑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일 때에는 하나로 묶어요. 묶어서 통틀어 선거범 하나로 취급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선고.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경일 때에는 통틀어 선거범 하나로. 실경은 분리. 그리고 상경은 하나로 이렇게 합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몰수입니다. 자, 몰수 정리해 볼까요? 일단 몰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 48조의 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임수재나 범죄수행 몰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개를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법 총칙의 48조 몰수는 물건만 되죠. 이건 안 돼요. 자, 형법 48조 딱 넣으면 물건만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범죄로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몰수가 되죠. 몰수가 되면 그 대가 추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범죄로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면 몰수가 안 되죠. 몰수가 안 되면 그걸 전제로 하는 추징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자, 묘사건. 그럼 이제 음란물을 배포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는 형체가 없는 무형재산이죠. 무형재산이라서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 자, 이익입니다. 이익이라서 형법 48조에 따라서 이익이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몰수도 안 되고 따라서 그걸 전제로 하는 추징도 안 된다가 돼요. 안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런 제한사항이 또 몰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배임수재하고 범죄수연입법 이건 이익도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팔는지 물어봤어요.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채권. 채권은 이익이죠. 이익인데 범죄수익법에 따른 몰수는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형법 총칙 48조 몰수가 나오면 물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무형재산은 이익은 안 됩니다. 근데 배임수재나 범죄수익이 나오면 이건 알 필요 없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주로 판례는 범죄수익법이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범죄수익 몰수는 이익 몰수가 되기 때문에 뭐 채권이나 무형재산도 범죄수익 몰수는 될 수 있다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잘 구별하시겠습니다. 자, 초너 끝났고요. 이제 강론 들어갑니다. 자, 특가법 5조의 10이 출제가 됐었죠. 최근 판례가 또 나왔는데 요 5조의 10이 뭐냐면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자를 폭행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가중처벌하는 범죄예요. 자,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운전자가 뭐 버스나 택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가다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하고 있어도 아직 운행 중인 거예요. 운행 중 차에 포함된다.
그 자동차 안에 뭐는 빠집니까? 오토바이는 빠지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 자, 운전자를 폭행해서 사람이 다치면 가중처벌하죠. 이때 사람의 운전자도 포함되죠. 그래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가 상해 입어도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협박죄, 최신 판례죠. 그 대표여사가 이제 경위를 부진하게 했어요. 너 그러면 사임해. 사임 전달서를 딱 전달했는데 일을 못하면 사임해라. 그걸 가지고 협박은 아니다 봤습니다. 사임이 나오면 협박이 아닌 거예요. 사표 제출은 자기가 스스로 내는 거니까 협박한 게 아니다 봤습니다. 자, 다음. 자, 강요죄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 폭행 협박을 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범죄죠. 그죠?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내가 공무원이라고 뭘 요구했단 말이에요. 요구했다고 곧바로 강요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의무 없는 걸 시켜 강요죄가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그 뭔가 이익을 기대하면서 잘 봐주겠지 기대하면서 대가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부당 요구해서 돈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강요죄가 아닙니다. 대신 뭐는 될 수 있어요. 주체가 공무원이니까 직권남용죄하고 뇌물요구죄는 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포인트. 요구했다고 항상 부당한 건 아니다. 곧바로 강요죄 아니다. 상대방이 뭔 기대하면서 줬다면 내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강요죄가 아니라 뇌물죄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강요죄. 자, 이렇게 이제 자동차 집이 있으면 대문 앞에다 차를 딱 주차해가지고 들락날락 못하겠단 말이에요. 출입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아니죠. 강요죄가 되려면 사람한테 강제로 폭행 협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차를 주차해놨을 뿐인 거죠. 그래서 강요가 아니다 봤습니다. 자, 주차한 건 강요가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미성년자 추인죄도 많이 나온 판례죠 이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애를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데려다 줘라. 친권자한테 유아 인도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했습니다. 이것도 약추인죄가 된다. 그다음 강제추행죄도 얼추 나왔죠. 여성 등쪽의 소변 보냉이도 강제추행죄가 된다.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 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고에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간죄가 될 수 있겠죠. 강제추행죄나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묻는 건 뭐예요? 중간간죄를 묻고 있죠. 중간간죄는 뭐 하는 범죄예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거나 만취해서 항거불능일 때 그걸 이용하는 게 중간간죄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중강간죄 고의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중강간죄 고의가 됩니다. 자, 죄명이 중강간이라는 걸 잘 봐야 돼. 강간죄가 아니라 중간간이라고. 중간간. 자, 다음 중간간의 피해자의 상태. 자, 패싱아웃은 뭐예요? 그냥 쓰러져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죠. 그럼 중간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에 필름만큼 긴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날 뿐인 거지 몸을 가눌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싱아웃 상태는 얘를 패스해라. 그러면 중간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기억만 끊어진 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력이 현저하게 이제 저하된 상태고 또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세 가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미성년자 유괴간음죄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자, 첫째, 자, 유괴간음죄에 보호되는 법익은 적극적 결정권이 아니죠. 내가 뭐 잠을 자고 싶은 사람과 잠을 잘 권리 그게 아니고 소극적 결정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고 싶지 않으면 자기 싫으면 잠을 안 잘 권리죠. 이걸 심의하는 거예요. 소극권을 심의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계의 내용은 이제 간음 행위 한정되는 게 아니고 뭐 동기나 대가를 포함해서 모든 위계가 다 포함됩니다. 자, 뭐 돈을 주겠다고 속인다든가 뭐 스토킹을 없애려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게 다 포함돼요. 이번 전화 판결에 이제 요게 바뀐 겁니다. 요게 간음이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 결정권 행사가 없었다 평가돼야 되죠. 속아서 잠을 잤다 평가돼야 돼요. 성적 결정 행사가 있었다 평가되면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제가 안 되겠죠. 없었다 평가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인과관계 판단할 때 순진한 중학생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해 줘야 되고 부모나 성인 뭐 또래 일반적인 친구들 시각에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괴간음죄에 인정된 옛날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그 스토킹을 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인 2역으로 잠을 잔 사건이
유기감염죄가 된 판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는 뭐 있냐면 그 모델 연습한다면서 간음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유기감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모델 사건 추가됐어요. 자, 다음 이제 군인추행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A가 군무원 이제 20세 여자고, 갑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인데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자,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신체 접촉을 용인했어요. 만져도 좋다 용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용인을 받고 만지면 제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서 만졌다면 제가 될 수 있어요. 야, 한번 손을 잡아도 되겠니? 그 손을 잡아라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그 범위를 넘어서 끌어냈단 말이죠. 거기는 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했을 때 용인된 범위 내에서 만졌는지 넘어서 만졌는지 판단할 때에는 이제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자, 성적 자유는 수치심만 있는 거 아니죠. 혐오감도 포함된다요.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침해했는가를 따질 때 다른 사람 말고 같은 성별, 그죠? 같은 여자끼리 같은 20대 평균적인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다른 성별, 다른 연령대 틀린 말 되겠죠.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인데 항상 이제 추행이 되는지는 주관적 실제로 따지는 게 아니죠. 객관적 행위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그 성기를 엉덩이에 여자 붙였어요. 객관적으로 추행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자는 성기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수심을 느끼지 못했어도 객관적 행위 자체가 추행이니까 죄가 된다 봤습니다. 자, 객관적 평가라는 거. 자, 다음 카메레온 촬영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피해자 누구를 따라갈지 두리번 물색했단 말이에요. 자, 물색하는 단계에서는 착수가 부정되죠. 아직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넣든가 화장실 칸 밑으로 카메라를 넣을 때 실행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밑으로 넣을 때 착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기수다 그럼 틀린 거죠. 기수가 아니고 착수. 그럼 기수는 언제예요? 기수는 이제 찰칵 촬영했을 때 기수가 돼요. 그래서 탐색할 때는 준비 단계, 따라가서 밑으로 넣을 때 실행 착수, 찰칵하면 촬영하면 기수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청바지 여성 촬영 판례가 나왔어요. 자, 길 가는 청바지 입은 여성을 촬영했는데 엉덩이만 쫙 근접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촬영죄가 돼요. 근데 그 뒷모습 전신을 배경과 같이 찍으면 그건 촬영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판례 나왔고요. 자, 다음 카메라 촬영물 유포죄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로 타인 신체 촬영한 것을 이제 널리 유포하면 죄가 되는데, 이 유포가 되려면 이제 공공연한 전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갖다 두면 되는 거예요. 꼭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 자기가 이제 여친 사진을 나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네이버 밴드에다 딱 올려놓고 전체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자, 전체 공개로 전환하는 순간 누구든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실제로 본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인식할 수 있게 공개로 전환하면서 유포죄가 기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공개 전환 즉시 기수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주거침입 강간죄 판례 나왔는데, 일단 이 범죄 성립하려면 첫째, 주거침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거침입죄 신분을 가져야 되고요. 둘째, 이제 강간을 하려면 강제로 폭행이 들어가야겠죠. 이때 폭행하면서 주거침입 강간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행착수.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을 하면 기수가 되겠죠. 자, 다시. 자, 주거침입하면서 주체가 되고 신분, 폭행하면서 강제력 행사로 시행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거침입할 때 착수가 있다. 그럼 오답이에요. 그때는 착수가 아니죠. 시행착수가 아니고 신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착수는 언제라고? 폭행할 때 착수가 있단 말이에요. 착수. 이때가 착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주거침입을 먼저 하지 않고 강간의 강제 폭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거침입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강제로 캔슬을 먼저 했죠. 그럼 주거침입 강간죄가 나올 수가 없고 경합범 되는 겁니다. 경합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넣은 판례가 이제 사유공개가 이렇게 돼요. 자, 피해자를 여자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유사강간을 하였는데 주거침입이 먼저 있었으면은 위에게 되는 거고 폭행이 먼저 있었으면은 아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로 끌고 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란 말이죠. 그럼 폭행이 먼저 있었으니까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아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아래 사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거 침입을 하고 폭행하고 간음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폭행을 먼저 하고 주거 침입한 다음에 간음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자, 주거 침입이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주거 침입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폭행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먼저 나왔죠. 그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하고 강간죄는 경합범으로, 실제 경합범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람을 끌고 가는 폭행이 먼저 있었으니까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아니고 폭행죄 따로 주거침입죄 따로 실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청법에 보면 이제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약 반포죄가 있는데 그 영리 목적이라는 게 꼭 돈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도박 사이트 유인하는 간접 대가도 포함된다. 이런 판례 기준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최신 판례는 이제 요 판례 나왔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지를 했단 말이에요. 소지했는데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불가버려요. 불가버리고 수반됐다는 말이 없고 새로운 소지다 그러면 제작과 소지가 경합범 됩니다. 그건 풀기 쉽죠? 수반된 소지냐 새로운 소지냐 거기에 따라서 수반이 나오면 불가벌, 새롭다 그러면 경합범 이처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 제작할 때 그 아동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은 잘 모르고 동의한 거니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제작해도 죄가 된다 봅니다. 자, 명예훼손죄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자,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